할게요. 자, 오늘 하는 거는 이제 한 방으로 끝내는 노후 정리가 끝나는 거라. 요거 하나만 하면은 노후 준비 뭐 다른 거 뭐 해야지 뭐 사야지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하면 끝나는 거래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돈으로 돈을 버는 구조의 시스템을 가지지 못하면 절대 부자가 못 됩니다. 돈으로 돈을 버는 구조가 있어야 근로나 사업소득 이외에 내가 금융 및 배당, 이자, 월세 또는 금융상품으로 돈을 버는 게 있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다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은 제가 얘기해 주는 거는 하나도 안 어렵고 그냥 그대로 주식인데 적금처럼 사면은 그냥 그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리고 돈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면은 돈이라는 거는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불리는 능력, 쓰는 능력 이 네 개가 각각의 재능이에요. 근데 내가 돈을 버는 것만 잘한다 해가지고 돈을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모으고 불리는 능력을 할 수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돈이 많이 벌면 부자가 되겠지 하는데 나중에 되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돈으로 돈을 버는 구조, 그 다음에 주식이지만 위험하지 않고 내가 뭐 10년만 내가 하게 되면은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둘 다 주식 투자 해봤어요? 예. 돈 벌었어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200만 원 번다고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라 대부분 뭐 그렇게 한두 번 벌다가 드디어 큰 돈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마이너스 나가지고 이제 자발적이 아니고 그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손도 못 대고 놔두는 경우가 많아요. 주식 투자를 해봤으니까 조금 쉬울 거예요. 근데 오늘 할 거는 연금저축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해봤어요? 둘 다? 연금저축? 뭐 은행에서 밀어넣기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금저축 하고 있어요? 예. 한 달에 얼마? 대충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100여만 원 정도. 나쁜 건 아닌데 그거는 내가 봐서는 연금저축이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이 아니고 은행에서 그냥 파는 거라.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연금저축은 좋은 게 뭐냐면은 이거는 정부에서 하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하라고 했는 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겠죠. 정부에서 하라는 거는 무조건 좋은 거라. 금융상품은 한도가 정해지고 정부에서 하라는 거는 무조건 좋은 거라. 이 연금저축이라는 거는 연금저축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게 IRP하고 두 개가 있어요. 요 두 개를 가입하면 되는데 연금저축은 400만 원, IRP는 300만 원, 합치면은 7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어. 1년에 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세제 혜택을 얼마를 받느냐? 내가 연봉이 5,500만 원 위면은 13.2% 92만 4천 원을 혜택을 받고 연봉이 5,500만 원 미치면은 16.5% 115만 5천 원을 세액공제를 받아요. 세액공제하고 소득공제하고 뭐가 좋아요? 세액공제가. 그렇지. 세액공제라는 거는 내가 세금을 종합소득세를 내년에 만약에 신고할 때 50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세액공제를 100만 원 해준다는 거는 100만 원을 이 700만 원이 들어가면은 115만 5천 원을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라. 예. 그 다음에 소득공제라는 거는 전체 소득에서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200만 원이나 300만 원 소득공제 해준다는 거라. 근데 이거는 연금저축 IRP는 세액공제 상품이에요.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얘기라. 그래서 이거는 이 돈만 1년에 여기다가 이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를 만들어서 넣어놓으면은 이만큼이 무조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야. 그럼 사업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사업자는 연소득이 3,500만 원인가 이럴 거예요. 3,500만 원 미치면은 세액공제를 해줘요. 16.5% 115만 5천 원. 3,500만 원 위가 되면은 13.27% 92만 4천 원을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700만 원이란 돈을 이 통장에 넣기만 했는데도 이걸 해주느냐?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뭘 사고 안 하고 해도 돼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에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할 수가 있어요. 요 세 가지에서 할 수 있는데 은행에서 하면은 연금저축 신탁, 증권회사에서 하면 연금저축 펀드, 보험회사 하면 연금저축 보험이라 그래요. 근데 은행에 넣으면은 은행 이자만큼밖에 돈이 안 벌어나요. 내가 700만 원 넣으면 700만 원이 뭐 1.5%, 뭐 1.6% 이렇게 나오고, 보험회사라는 거는
보험회사에 하는 거는 권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연금저축이 한 70%가 다 보험회사에 가 있어. 보험회사 사람들이 이거 좀 해줘요. 세액공제 되니까 해줘요 하고 있는데 이건 권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보험상품이라는 걸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은 사업비라는 게 들어가요. 사업비. 그럼 내가 700만 원 넣으면은 여기서 뭐 4에서 5% 정도를 띄고 가는 거라 그냥. 띄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다는 거라. 그나마 은행은 띄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는 띄는 건 없어요. 그냥 내가 펀드라든가 뭐 해외 펀드라든가 주식을 살 수가 있어. 요렇게 해서 가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은행 같은 경우는 1.5%고 보험회사도 한 1% 정도 수익이 나고 증권회사는 보통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매년 수익이 나요. 그럼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증권에서. 증권회사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라.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증권회사에서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증권회사 가가지고 계좌 개설을 하고 그냥 뭐 비과세 계좌처럼 그냥 이건 연금저축 계좌라고 하면 돼. 그 안에 돈이 들어가면 되는 거라. 그럼 얼마가 들어갈 수 있느냐? 정부에서 해주는 건 연금저축 총 들어가는 한이 1년에 1,800만 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1년에 얼마라고요? 1,800. 그러면은 세액공제 받는 게 얼마지요? 연금저축 400 플러스 300 하면 얼마예요? 700만 원이죠. 빼면 얼마예요? 1,100만 원. 요거는 7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으니까 무조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거 노후 준비를 하지 말고 이것만 하면 돼요. 연금저축으로 들어가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연금저축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 이거 10년 넣었는데 수익이 좀 났는데 이거 그러면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연금저축은 못 찾아.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요 세액공제 받은 돈만 찾을 수가 없다는 거라. 나머지는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있죠. 더 들어가면 이 1,100만 원 내가 만약에 5년 들어갔다 그러면 1,800만 다 들어가면 얼마예요? 5년 들어가면 얼마예요? 9천만 원이죠. 계산하면 또 어렵지. 9천만 원. 그렇지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이면은 여기서 1,100만 원 곱하기 하면 5,500만 원은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라. 근데 나머지 세제 혜택 받은 것만 못 찾는다는 얘기라. 그럼 이거 언제 찾을 수 있느냐? 55세부터 찾을 수가 있어요. 55세가 되면은 55세 그 다음에 70세 80세 요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요때 찾게 되면 세금이 55세는 5.5% 70세는 4.4% 80세는 3.3%의 세금을 띄고 찾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5년 이상 넣어야 돼요. 돈을 5년 이상 넣게 되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자, 연금저축이라는 거는 1년에 1,800만 원씩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정 돈이 없다 나는 세액공제 받을 것만 들어간다 하면은 400만 원이나 300만 원만 넣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게 왜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주식을 사는데 주식 투자를 해봤자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주식이라는 거는 계속 오르기만 해요, 계속 내리기만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우리나라 주식은 1980년대 100포인트로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이 2021년인데 지금 몇 포인트예요? 거의 3천 가까이 왔지, 그죠? 그러면은 40년 해갖고 30배가 늘었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다가 위기가 오면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계속 됐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앞으로 주식이 오르겠어 내리겠어요? 모르겠죠. 저는 오를 거라고. 그렇지. 오를 거 내릴 거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하면은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 이유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거라. 자, 영식이가 있고 태연이가 있는데 태연이는 적금밖에 몰라요. 예금하고 적금밖에 모르고 영식이는 적립식으로 주식을 사봤어요. 정식펀드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둘 다? 해봤습니다. 돈 벌었어요? 좀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5년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났을 건데. 수익이 매달. 났어요. 처음에는 완전 꼬랐는데 예. 뒤에서 갑자기 주식이 오르더니 좀 한 20% 정도. 20% 정도 해서 먹었죠. 자, 그러면은 왜 주식이 수익이 나는지를 해볼게요. 둘 다 예를 들어가지고,
태연이 같은 경우 100만원 가지고 적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5달 들어간다 치면 첫째 달 100만원 들어가면은 100만원이지, 그죠? 그 다음에 둘째 달 100만원,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들어가면은 총 500만원 되지, 그죠? 그러면 적금 금리가 몇 프로예요? 2%로 잡을게요. 프로면은 태연이가 넣는 게 500만원이면 자, 예를 들어서 88만원씩, 한 달에 88만원씩 넣으면 1년이면 1000만원이 돼요. 그러면은 첫째 달에 88만원 적금 들어가면 12달 있지, 그죠? 1년짜리 만기면. 그 다음에 둘째 달에 88만원 들어가면은 요거는 11달 있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는 88만원 한 달 있다 나오죠. 그럼 모든 적금은 반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처음에는 12달이지만 나머지는 계속 줄어드니까 딱 반이라고 보면 돼. 그럼 2%짜리 적금이면 실제로는 몇 프로예요? 반이면은? 아니면 1%. 그렇지, 1%라고 보면 돼. 모든 적금은 반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 투자했어요? 5개월 투자했죠. 그럼 0.5%라고 보면 되겠지, 그죠? 5달밖에 안 되니까. 대략 계산해서. 그러면 1%면은 얼마예요? 5만원이죠. 그럼 0.5%면 얼마예요? 25,000원. 25,000원에서 세금 띄워 안 띄워? 뒤죠. 15.4%를 띈단 말이라요. 15.4% 띄면 얼마예요? 그렇지, 3천 몇백 원 되지. 그러면 22,000원 정도를 벌었다는 얘기예요. 적금을 넣어가지고, 오케이? 자, 그런데 영식이는 적립식 투자라는 걸 해봐가지고, 적립식으로 사는 거는 매달 사는 거예요, 그냥. 적금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매달 주식을 사는 건데, 자, 예를 들어갖고, 삼성전자가 한 주에, 10만원이라고 계산을 할게요. 한 주에 얼마라고요? 10만. 10만원이면 영식이가 100만원 갖고 투자를 해볼게요. 100만원 갖고 투자를 하면은 몇 주를 삽니까? 한 주에 10만원이면. 10주. 그렇지, 10주를 사죠. 근데 주식이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20만원 돼버렸어요. 그럼 몇 주를 사요? 5주. 그렇지, 똑똑하네. 자, 세 번째 달 10만원 됐어요. 몇 주 사요? 1주. 네 번째 달에 내려가지고 5만원 됐어요. 그럼 몇 주 사요? 100만원 20주. 그렇지, 20주. 그 다음에 다섯 달 됐을 때 다시 10만원 됐어요. 몇 주 사요? 10주. 합치면 몇 주예요? 55주거든. 그렇지. 55주 곱하기 지금 한 주에 얼마예요? 10만. 10만 하면 얼마예요? 550만. 몇 프로 수익 났어요? 10%. 최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주식이 처음에 10만 원이었죠. 마지막에 팔 때 주식이 올랐어요, 내렸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수익이 몇 프로 났어요? 50만 원. 10% 났다는데 주식을 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매달 내가 주식을 사고 나니까 싼 매입 단가에서 조금 더 사게 되니까 나중에 본전이 돼도 수익이 난다는 얘기라. 오케이? 근데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는 보통 얘기 들으면 몇 년 정도 하라 그래요, 보통. 뭐 한두 달 하라 그래, 1년 하라 그래요. 최소 몇 년 해야 된다 그래. 그렇지. 3에서 보통 4년 정도 해야 된다 그러죠. 이거는 왜냐면은 산업 사이클이라는 게 돌아가는데 보통 3에서 4년 정도 돌아가면 한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얘기라. 그래서 본전만 돼도 수익이 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내가 주식을 샀는데 내가 여기서 본전을 때 샀는데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률이 더 나게. 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적립식 펀드 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최소한 내가 몇 년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나면은 그때 팔면 되는 거라. 싸움이라는 거는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하수란 말이야. 내가 이겨놓고 싸워야 돼. 그러면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는 내가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게 되는 거. 그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게임만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지는 게임 하면 안 된다는 거라. 오케이? 자, 해야 되는지 알겠지, 그죠? 적립식이라는 건 적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매달 내가 그냥 뭐 20만원, 20만원, 30만원 계속 사면 되는 거라. 근데 이걸 왜 사고 어디 걸 사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8대2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거 들어봤어요? 아니. 들어봤어요? 2대 8? 2가 8에. 그래, 가르마 말고, 가르마 2대8 말고, 8대2의 법칙인데, 이건 2대 뭐냐면, 8이 돈이 많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얘기하는 건데, 이탈리아에 있는 땅을 조사해보니까, 전체 100이라 그러면 20%의 사람이 80%의 땅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80%가 20%의 땅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돈도 조사해보니까, 돈도 20%의 사람이 80%의 돈을 가지고 있고, 전체 돈에, 나머지 80%가 20%를 가지고 있는 거라. 근데 이거는 어디에 적용해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땅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돈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휴대폰 나오면 보통 한 10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 히트 쳐가지고 돈을 번다고.
그게 갤럭시 시리즈하고 노트 시리즈가 80% 매출을 일으킨단 말이야. 회사에 가도 똑같아요. 100명의 직원이 있으면은 10명의 직원이 있으면은 보통 2~3명이 80% 매출을 일으키고 나머지는 20% 매출을 일으킨다는 거라. 이 공부에도 똑같고 모든 거에 적용해도 다 똑같아요. 8대2의 법칙이라.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8대2 중에서 이 20%를 다시 8대2로 나누면은 4%가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냐? 자, 구미에 추어탕집이 100개가 있잖아, 그죠? 그 100개가 있으면 20개 안에 들어가는 추어탕집은 밥은 먹고 살만해. 그렇죠. 근데 나머지 80개 추어탕집은 지금 오늘 내일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 소고기집이나 마트도 구미에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20개의 가게는 먹고 살만하고 나머지 80개 가게는 오늘 내일 문 닫아야 될 판국이라. 근데 이 4% 안에 드는 거 100개 중에서 내가 4등 안에 든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추어탕집이나 고깃집이나 마트나 다 똑같아. 어디 가나.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최소한 20% 안에 들어야 내가 그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라. 20% 안에 들면 나는 최소한 4% 안에 들어야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라. 그럼 이거는 주식에도 똑같아요. 땅에도 똑같아. 자, 내가 만약에 영씨한테 돈을 100억을 준다. 그 니한테 땅을 사라 그러면 어디에 땅을 사야 되겠어요? 좀 강남이나 저 서울 쪽으로. 그렇지. 서울이 20% 안에 드는 거고 강남이 4% 안에 드는 거라. 근데 돈이 그 강남에 땅을 살 수 있겠어 없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지, 그죠? 돈을 벌어야 산다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주식은 돈이 없어도 4% 안에 거를 살 수가 있다는 얘기라. 그럼 우리는 이 20% 안에 들고 4% 안에 들어가는 주식을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세계에서 20% 안에 드는 주식이 어디 거겠어요? 미국 거 아니에요? 그렇지. 미국 자체가 전 세계에서 20% 안에 드는 주식이라. 미국 주식은 전 세계에서 54%를 차지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경제가 지금 11위, 12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몇 위 하겠어요? 몇 프로 하겠어? 전 세계에서. 미국은 54%, 우리나라는 몇 등 하겠어? 몇 프로 하겠어? 주식이. 거의 바닥일 것 같은데요. 몇 프로 정도? 뭐한 우리나라가 11위입니다, 세계. 5%? 1.6%예요. 거의 없는. 그럼 나머지 나라들은 어차피 쓰지도 못한다는 얘기라, 자체가.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주식을 사면 미국 걸 사야 되겠죠. S&P 500이랑 나스닥이랑 들어봤어요. 네. 나스닥. S&P 500에 들어가고 나스닥 100에 들어가는 게 전 세계에서 4% 안에 들어가는 주식이라는 얘기라.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주식을 사면 어디에 사야 되겠어요? 그렇지.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 되는 게 아니고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 중에 잘 모르는 주식들 사고 많이 하지, 그죠? 중소형주 사고 뭐 이게 괜찮다 안 괜찮다 이렇게 사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은 구미에 땅을 사놓고 땅값이 오르기를 바라면은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그러면 구미에 사야 되겠어요, 강남에 사야 되겠어요? 강남에 사요. 그렇지, 강남에 사야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듣도 보도 못한 주식을 내가 사고 있다는 거는 80% 밑에 있는 주식 중에서 사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안 된다는 거라. 땅도 지금 구매에 사야 되겠어요, 서울에 사야 되겠어요? 서울에 사요. 서울에 사야 된다는 거야. 지금 사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다. 그러면은 이 주식이 이 주식을 사야 되는데 이걸 아까 그 정식 원도로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금저축에 들어가는 금액이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총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1,800만 원이라고 그랬죠. 1년에. 그럼 한 달이면은 150만 원씩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150만 원씩 들어가는 걸 가지고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라. 오케이? 그럼 150만 원이면 30만 원씩 5개를 사면 되겠죠. 5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5개 종목은 뭐냐? 최고 처음에 사야 될 거는 우리가 직접 미국 주식을 사면 좋지만은 우리나라의 연금저축에서는 직접적으로 미국 주식을 못 사요. 근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주식이 있어요. 연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S&P 500,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는 거 나스닥 100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사면 뭐 옛날에 펀드 같은 거 사면 수수료가 해외 주식 같으면은 뭐 2.5%, 3.5%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 잘 나오는 게 뭐냐면 ETF라는 거 들어봤어요?
들어는 ETF. 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묶음으로 나눠 놓은 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S&P 500 그러면은 시가총이 1위부터 500위까지 나눈 거를 ETF가 있어요. S&P 500 ETF. 그 다음에 나스닥 100 ETF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거 나스닥 100 ETF 이런 거는 종목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겠죠. 그렇지. 시가총이 1위부터 100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라. 그럼 이거는 펀드 매니저의 판단이 들어가요? 그냥 바로 사면 되는 거예요. 바로 사면 그렇지. 펀드 매니저 판단이 안 들어가는 거라. 펀드 매니저의 판단이 들어가면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수수료가 더 비싸다는 얘기라. 근데 이런 것들은 수수료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라. 그럼 얼마 들어가냐? 보통 펀드가 옛날에 2%에서 3%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0.05%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산다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차이 많이 나겠지, 그죠? 많이 비싼 게 0.5%라는 거예요. 그러면 ETF라는 건 아까처럼 시가총리로 정해진 게 있고, 그 다음에 테마형으로 묶어놓은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자동차 ETF, 반도체 ETF, 이런 것들은 화학 ETF,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거. 정해져 있는 걸 사기 때문에 수수료 적다. 수수료가 적고 싸다는 거라. 그 다음에 이거는 나스닥 100, S&P 500 이런 거는 사게 되면 부도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 안 나요? 높아서 부도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시가총이 1위부터 100위까지가 있는데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리밸런싱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80위에 들었는 게 120위로 빠졌다. 그럼 이걸 팔아버리는 거라. 팔고 다시 80위에 들어온 걸 사는 거라. 이렇게 사면 계속하면 부도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ETF는 특별한 종목 말고는 부도 자체가 안 난다는 거라.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거. 그리고 ETF는 삼성에서 많이 만들고 미래에셋에서 많이 만들어요. 삼성에서 만든 거를 코덱스라 그러고, 코덱스 뭐뭐뭐뭐 ETF라 그러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에서 만든 거는 타이거라는 말을 써요. 타이거 무슨 ETF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는 그냥 회사 이름이에요. 뭐 아리랑도 있고 하나에서 만들면 아리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이름만 알아두면 되고. 자, 그러면 사야 될 게 뭐냐? 타이거 미국 S&P 500.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 요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종목을 보면 나중에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되는데,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이 가격이 한 8만원 정도 할 거예요. 한 주에. 보통 ETF는 만원에 시작을 해요. 만원에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과거 가격을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 같은 경우는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그죠? 그럼 2011년에 가격이 얼마였냐면 보통 한 만원 정도 했어요. 그럼 지금 8만원까지 왔다 가면은 몇 배 올랐어요? 8배. 그렇죠. 10년 만에 몇 배? 8배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계산해보면 5배 정도가 올랐어. 10년 전의 가격에 비해가지고. 이 과거가 왜 중요하냐면은 과거의 상승률이나 과거를 보면 앞으로 어디 될지가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을 사게 되면 앞으로는 무조건 제일 해야 되는 거는 S&P 500 나스닥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도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거 듣고 이제 주식을 산다 그러면 어디 거 사겠어요? 미국 거 사겠지, 그죠? 우리나라 거 안 사겠죠. 그럼 우리나라가 세계 11위가 되면서 인터넷이 발달되고 미국 주식을 사기 좋게 되면서 우리나라 주식보다 미국 주식을 산다는 거라. 그럼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지들 나라 주식 사겠어요? 미국 주식 사겠어요? 미국 주식 사겠죠. 앞으로는 미국 주식 산다는 거야. 그럼 미국 주식에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들어가겠죠. 앞으로도 계속 미국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라.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디가 뭐 싸우면 이기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이기겠어요? 미국이 향후 한 15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중국은 절대 미국을 못 쫓아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다 혁신적인 기업이라든가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다 미국 주식이야.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앞으로 주식을 사게 되면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제 ATS가 발달되면 다 미국 주식을 살 거란 말이야.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1년 평균 수익률이 보통 10에서 15% 정도가 나와요. 근데 올해 수익률은 보면 20몇 프로가 나왔어. 올 한 해만. 그 다음에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보통 12에서 18%가 나와요. 매년 이렇게 난다는 얘기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30만원, 아까 150만원 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30만원은 S&P 500. 그 다음에 나머지 30만원 나스닥. 이렇게 되면 60만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다시 30만원 어디 사냐면은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이라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미국 테크 탑 10이니까 이거 몇 개 종목이겠어요? 10개. 10개 종목인데 미국에 알고 있는 주식 회사 이름을 대봐요. 테슬라, 그렇지, 테슬라, 또 아마존, 구글, 또 휴대폰, 이제 애플, 애플,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이 10개 종목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그럼 수익이 적게 나겠어, 많이 나겠어? 요것도 원래 상장된 게 5월인가 6월 됐는데 지금 12월 6개월 됐는데 요거도 수익률이 지금 10,000원에 시작해서 12,800원, 13,000원 정도 났다는 거라. 그러면은 25%, 30% 6개월 만에 났죠. 1년을 치면 얼마예요? 50%. 그렇지, 수익이 많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30만 원은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미국에서 반도체를 공급하고 만드는 회사가 30여 개가 있는데 그 종목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게 TSMC라든가 엔비디아, AMD, 뭐 퀄컴, 인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반도체는 앞으로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지는데 앞으로는 내연기관차보다 전기 자동차가 많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그 전기 자동차에는 반도체 칩이 많이 들어가겠어, 적게 많이 들어가겠어? 들어가죠. 지금도 반도체 칩이 없어갖고 난리집이죠. 많죠. 그리고 우리가 휴대폰으로 집에 뭐 그 보일러 켜고 그 다음에 뭐 청소기 돌리고 이런 거 하는 것들 할 수 있죠. 그게 다 반도체로 하는 거라고. 근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일어나면은 반도체가 많이 쓰이겠어, 적게 쓰이겠어? 많이 쓰죠.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에요. 앞으로 계속 많이 쓰인다는 거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년에 지금 한 80%에서 100% 수익 났을 거라. 올 한 해만 하더라도. 근데 이건 앞으로도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죠. 좋겠다는 얘기라. 그래서 여기 30만 원 들어가고 마지막 30만 원은 제가 미국 주식만 하라 그러는데 유일하게 중국 주식 권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 액티브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왜 하느냐? 2차 전지 만드는 회사 세계 1등이 어디예요? 중국, 작년까지 우리나라 LG화학이 1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의 CLTL이라고 거기가 1등이에요. 그건 이 반도체, 이거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부터 해갖고 뭐 리튬 뭐 광산 회사부터 해갖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중국 전기차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이걸 사야 되느냐? 세계 1등 전기차 시장이 어디예요? 중국. 미국 아니고 중국이에요. 중국이 시장이 제일 커요. 왜 중국이 제일 크냐? 중국이 내연기관차도 인수하고 자기들 기술력으로 만들어보고 기술을 뺏기고 해보니까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 거라. 근데 전기차는 해보니까 자기들이 따라갈 수 있겠는 거라.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는 거라. 지금 전기차가 100대가 만들어지면은 전기차가 몇 대 정도 만들어지겠어요? 100대 중에 전 세계가 만들어진 게 100대라고 하면 전기차는 몇 대 정도 만들어지겠어요? 지금 한 10대. 10대 정도? 지금 4대 만들어요. 4대. 4%. 이제 시작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거 전기차 많이 만들겠어, 적게 만들겠어? 엄청 많이 만들고 밀어준다는 얘기라.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 중에는 유일하게 중국이 제일 크다는 거라.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솔 액티브 이 시장은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035년이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내연기관차를 안 만든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전기차 시장 무조건 커지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게 딱 1년 됐는데 작년에 상장해서 올해가 딱 1년 차인데 이것도 10,000원에 시작했는데 20,000원까지 올라갔다가 2배로 올라갔다가 이게 지금 내려가지고 17,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17,000원 해도 1년 만에 몇 프로 올랐어요? 70%. 많이 올랐어, 적게 올랐어. 많이 올라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으면은 세액 공제 받는 만큼 나는 1년에 400만 원 넣게 해도 되고 나는 좀 더 할래 하면은 700만 원 넣어도 되고. 근데 제가 권하는 거는 무조건 1,800만 원을 나는 여유가 되면 주식 투자하지 말고 여기 한 달에 150만 원씩 해하고 1년에 1,800만 원을 꼭 채우라는 얘기를. 그러면 다른 주식 투자를 안 해도 된다는 거라. 이거 1년에 8배 올랐고 나스닥 8배, 5배 이거 6개월 만에 25% 이것도 뭐 20% 정도 수익 났고 이것도 70%, 80% 수익 났다는 얘기라. 그러면 주식 투자하지 말고 이것만 해도 되겠어, 안 되겠어? 자, 그러면은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그죠? 연금저축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연금저축은
지금 증권회사 중에 되는 데는 키움증권하고 NH증권 두 개가 돼요. 키움증권은 조금 복잡할 것 같으면 NH증권에 가서 해도 돼요. 이거는 뭐냐? 내가 1일에서 30일 중에서 나는 언제 살 거야 하면은 나는 10일에 살 거야, 20일에 살 거야, 나는 25일에 살 거야 얘기만 하면은 나는 25일에 산다고 얘기를 해놓으면은 24일 날 돈을 150만 원을 넣어 놓으면은 25일 되면 자동으로 5개가 잘 사줘요. 30만 원씩. 그러면 내가 신경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적금이랑 똑같다고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매달 적금을 넣으면 끝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신경 쓸 거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동 매수를 걸어 놓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하면 된다는 거야. 주식 볼 필요도 없고 뭐 1년 했는데 몇 프로 수익 나는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거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그때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뭐 100% 넘은 사람도 있고 70% 넘은 사람도 있고 1년 전에 했는 사람은 보통 한 2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 얘기는 나중에도 또 똑같이 할 거라. 제가 얘기했는데 그때 지금 시작했는 사람은 1년 뒤에 수익이 나고 돈을 벌었을 거고 또 나중에 되면 또 안 했는 사람은 돈을 못 벌었을 거라는 얘기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무조건 해야 되겠죠. 증권회사 가서 하면 돼요. 만들어가지고. 자, 걷다가 이거의 좋은 점은 뭐냐? 한 달에 150이면은 1년이면 얼마예요? 1800이죠. 10년이면 얼마예요? 1억 8천이 되지, 그죠? 자, 1억 8천이 되면 제가 최소 요걸 10년을 넣으면은 몇 배 수익 난다 그랬어요? 최소 2배 정도 수익이 난다 그랬어요. 그럼 1억 8천이면 얼마예요? 2배면은? 36,000. 영식이가 지금 몇 살이죠? 45시. 45이면 딱 됐네. 10년을 딱 넣으면은 55세 되지, 그죠? 55세까지 넣으면은 1억 8천에 3억 6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만 왜 노후 준비가 끝나느냐? 10년을 넣었는데 노후 준비가 끝나는 이유는 1억 8천을 넣었는데 3억 6천이 생겼어요. 근데 영식이가 나는 돈을 이제 55세 됐으니까 나는 그만할래. 그냥 돈을 좀 타고 싶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꼭 써야 돼. 그럼 매달 200만 원을 찾았으면 1년이면 얼마예요? 2,400. 2,400이면은 한 8% 정도 찾았었죠. 3억 6천에서 2,400 빼면은 3억 3천 6백만 원 되지, 그죠? 오케이? 네. 원금이 3억 3,600 되죠. 그러면은 3억 3,600이면은 이 중에 8%를 찾았었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나스닥하고 이게 평균 수익률이 나스닥하고 S&P가 평균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2%에서 18%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게 10%만 수익 난도 3억 6천에서 10%면 얼마예요? 3,600. 그럼 내가 2,400 찾았으면 원금이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주네. 더 불려지네. 그러면 계속 내가 200만 원씩 찾아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지. 계속 200만 원 찾아 써도 내 노후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죠. 그렇지. 그럼 내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이혼할까 아니면은 마누라 거도 같이 나오면 돼. 그렇지. 그럼 2배. 그럼 얼마예요? 3억 6천 곱하기 2하면 얼마예요? 7억 7억이죠.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지. 그럼 마누라하고 200만씩 400만 찾아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노후 준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끝나고 그 다음에 또 국민연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렇지. 국민연금이 최소 기본적으로 나올 거고 그렇죠.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도 이 돈을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퇴직연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퇴직연금도 나온다는 얘기라. 플러스 이것까지 하면 노후 준비 끝났어, 안 끝났어요? 넘쳐나지고. 끝났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제발 주식 투자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해도 이거 하나만 해가지고 하더라도 나는 주식할 필요 없고 나는 노후 준비 따로 준비할 것도 없고 이거 하나로 노후 준비를 끝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예.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같은 경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거는 보험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내가 만약에 뭐 150만원씩 넣는다. 그렇다가 안 넣게 되면은 핸디캡을 받거나 뭐 돈을 몇 프로 뭐 마이너스가 되나 이런 게 있죠. 근데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 내가 돈이 없다고 하면 안 넣어도 돼요. 자동으로 자동이 제시켜나가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럼 안 네. 빠져나가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돈이 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연금저축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1억 8천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게 3억 6천이 됐잖아, 그죠? 네. 3억 6천이 됐는데 여기서 1억 8천 중에 1억 1천만 원은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1,100만 원은 세액공제를 안 받았지, 그죠? 세액공제를 안 받은 거면 1억 1천만 원은 나중에 돼도 이거 찾아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찾아도 된다는 거라.
그럼 1억 1천만 원을 찾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 가지고 벌어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라. 이때 필요할 때. 그리고 연금저축은 중간에 내가 5년을 넣었다. 10년을 넣었는데 아직 안 찾는데 3억 6천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걸 해약을 안 하고 대출이라는 게 돼요. 여기서 한 3% 정도, 3~4% 정도 될 거예요. 그 돈으로 대출을 받아서 쓰면 되는 거라. 그냥. 그럼 이거 깰 필요 없겠지, 그죠? 자, 그리고 더 좋은 거. 나는 근데 지금 보험회사 같은 데 나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연금저축을 나는 몰라서 거기 넣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보험회사나 그 다음에 은행에 내가 이 돈이 있다. 그러면은 해약을 안 하고 이 돈을 다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래. 그렇죠. 보험에 넣는데 나 보험에 넣는 게 이게 뭐 한 5천만 원 정도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5천만 원을 이 상품을 해약을 하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다 만들어 주세요 하면 돼요. 그럼 5천만 원 현금이 만들어지면은 그 돈을 가지고 증권회사로 옮기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보험회사 찾아갈 필요 없이 증권회사에 가서 내가 옮기는 증권회사에 가가지고 나는 보험에 5천만 원 들어있습니다. 이 돈을 찾고 싶어요. 그럼 해약하지 말고 뭐 얘기할 거예요. 뭐 이걸 없애버리면은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현금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는 증권회사로 옮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증권회사에서 보험이랑 통화를 하고 이 돈이 옮겨지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리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돈은 계속 들어가고 나중에 돼서 이 돈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보험회사나 다른 은행에 있던 것도 찾아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하면 돼요. 겁내지 말고 지금부터 해서 계속 들어가면 돼요. 그 교토삼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교활한 토끼는 세계에 굴을 판다고. 근로나 사업소득만으로 가지고 안 되는데 내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다른 하나의 굴을 파는 게 연금저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넣어놓으면은 연금저축에서 나중에 노후 준비도 되고 또 그 세액공제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넣으면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돈을 대출이나 찾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리고 내 평균 본인의 연봉이 자기가 얼마인지 내가 돈을 얼마 번지 궁금하면은 내 친한 친구 5명의 평균 연봉을 하면은 내 연봉이 됩니다. 지금 머릿속에 생각해봐요. 내가 친한 친구가 누군지. 걔들의 평균이 내 연봉이야. 그러면 연봉을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친구를 뭐 바꿔야 돼. 그렇지. 5명 다는 못 바꾸겠지. 그래, 그렇게 해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가 안 하던 행동을 해야 돈을 번다는 얘기야. 계속 기존에 했던 행동을 가지고는 절대 돈을 못 번다는 얘기야. 오케이? 네. 자, 연금저축 대해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연금저축은 우리가 하라는 게 뭐 차이나 전기차 솔로 액티브 그 다음에 뭐 나스닥 100 그 다음에 S&P 500 이런 거 들어갔지, 그죠? 나스닥 100, S&P 이런 거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은 15.4%의 이자 소득세를 원래 띄게 돼 있어요. 15.4%를 띄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에 뭐 5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돈이 뭐 8천만 원이 돼버렸다. 그럼 얼마 벌었어요? 3천 벌었죠. 그러면 15.4%를 띄면은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지, 그죠? 네. 많게 되는데 아까 연금으로 해서 내가 받는다 그러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럼 이때는 세금 얼마 뛴다 그랬어요? 이때는 5.5%, 70세부터 받으면은 4.4%, 80세부터 받으면은 3.3%의 세금을 뛴다는 거야. 그럼 이거보다 적어요, 많아요? 적죠. 적으니까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라. 오케이? 세금을 훨씬 덜 뛴다는 거라. 그 다음에 플러스 5천만 원이 8천만 원이 되면 3천만 원을 벌었죠. 그러면 국내 상장한 해외 ETF에 가게 되면은 지금 국내 ETF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 200, 코스피 100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세금이 없어요. 2023년부터 뭐 5천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금융과세가 돼요. 금융종합과세라 그러죠. 금융종합과세가 되면은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ISA 계좌를 못 만들어요. 그리고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따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으니까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일반 계좌에서 제가 얘기한 나스닥 100, S&P 500, 미국 테크 탑 10,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솔로 액티브,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것들 일반 계좌에서 하지 말고 연금저축 계좌에서 해야 요렇게 세금을 요거밖에 안 내고 이 종합금융과세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 계좌에서 좋다고 하면은 뭐 일반 계좌 세금 내고 하려고 하면 되는데 그래 이건 내가 단기로 할 거예요, 장기로 갈 거예요. 장기로 계속 갈 거지, 그죠? 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연금저축은 최소 10년 넣으면 2배 가까이 수익률이 날 수 있다. 그러면 1억 8천이 되는데 3억 6천이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연금저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낸다는 얘기라. 그래서 이거는 꼭 어디서 해야 된다고?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자동 매수되는 데는 어디라고요? NH요. NH증권에 가면은 요거 자동 매수를 만들어 줍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나는 뭐 10일 1에서 30일 중에 내가 그 전날 가게 되면은 날 이때 해줘. 요렇게 하면은 그 날 하루 전날 돈을 넣어 놓으면은 요 5개가 자동으로 조로록 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중간에 안 넣으면은 핸디캡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핸디캡 있어 없어요? 중간에 내가 돈이 없다. 나 150만 원씩 가기로 했는데 너 이번 달하고 다음 달 돈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돈 안 사지겠지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은. 그러면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사면 돼요. 근데 웬만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매달 사는 게 조금씩은. 제일 좋다. 왜냐? 요것 때문에 싼 매입 단가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매달 내가 쭉쭉쭉쭉 사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나는 안 살까 다음 달에 살까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그대로 적립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되면은 충분히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알겠죠? 자, 이번에는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거. 나는 1년에 10%에서 뭐 20% 사이에 그런 거를 한번 벌어보고 싶다. 돈을 벌어보고 싶다. 그럼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상품들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1년에 15%면은 적어요, 많아요? 많죠. 맞죠? 은행 이자가 1년에 얼마죠? 지금 0.5% 1%도 안 되는데. 1%는 넘어. 넘나요? 네, 지금 1.5% 2% 정도 나와요. 아 그런가? 그래서 요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18%에서 그 다음에 20몇 프로 수익을 올리는 게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상품인지 지금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에요. 키움증권 오늘까지 판매되는 상품이에요. 요걸 알아보고 과연 이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거는 키움증권 들어가면은 키움증권에 275회예요. 휴대폰에 한번 보셔도 됩니다. 275회. 자, 275회 찾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유글로벌 백조 파생 상품이고 금리는 몇 프로예요? 18.51%. 18.51%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은 뭐예요? S&P 500 테슬라. S&P 500 테슬라. 그 다음에 조건은 뭐죠? 만기 2년 월지급식. 만기 2년에 네. 월지급식. 네. 85, 85, 80, 70. 조기 상환형이고 그 다음에 앞에 숫자 뭐죠? 85, 85, 85, 85, 80, 70이요. 80, 70.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잖아. 월지급 베리어 50. 월지급 베리어 50. 그 다음에 KI는 뭐라고 적혔어요? 50 KI 돼 있죠. 네. 자, 요거는 뭐냐? 자, ELS라는 상품을 알아야 되는데, 자, KI는 45라고 돼 있어요. 40으로 되겠네요. 45 KI. 자, 앞에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은, ELS라는 상품은 예전에도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했을 때. 저는 한 10년 넘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으로 했을 때. 그때 뭐 20%, 30%짜리가 엄청 많았어요. 그때 계속 돈을 많이 벌다가 한 개 제가 잘못 들어가서 거기에서 좀 이렇게 부러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SX 조선해양이라고. 우리나라 주식인데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그 상장 폐지가 돼버렸어요. STX. 예. 해보고 나서 제가 알았는 게 우리나라 주식 가지고는 위험하다. 그래서 미국 주식 가지고 하는 거면은 ELS가 괜찮겠네. 그래서 이 키움에 나온 지가 한 3, 4년 넘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거 지켜보고 이제 한 2년 전부터 계속 했어요. 근데 수익률이 계속 괜찮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걸 예를 들게요. ELS라는 거는 뭐냐? 이 ELS라는 거는 기초자산이 보통 종합주가지수나 종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기가 1년, 2년, 3년 이렇게 정해 있는데 조건 안에 들어오면은 상품이 판매가 내가 끝이 나고 그 조건만 안 어기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 얘기대로 금리는 18.5%를 주는데 만기는 2년이고 45% 밑으로 안 떨어지면 내가 이기는 상품이에요. 이제 월지급은 50에 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뭐냐?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2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6개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월. 자 이렇게 2년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12월 27일 날이고 6월 27일이에요. 이게 12월 31일 정도 될 거예요. 만기가 이제 모집해서 들어가면은 그럼 6월 31일, 12월 31일, 그다음에 다시 2022년 6월 31일, 12월 31일. 자, 그럼 뭐냐? S&P 500은 제가 아까 괜찮다 그랬어요, 안 괜찮다 그랬어요. 미국 종합주가지수라 그랬죠. 미국 종합주가지수가 S&P 500이 50% 밑으로 떨어지면은 다른 나라 주식은 7, 80%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P 500이 이만큼 떨어졌다는 거는 거의 말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제가 아까 괜찮다 그랬어요, 안 괜찮다 그랬어요.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내연기관을 다 합쳐갖고 시가총액 1등이에요. 테슬라 이거 2등이 어디겠어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 원래 세계 1등이었던데. 포드? 도요다. 그렇지, 도요타가 1등이었어요. 근데 도요타, 포드, 현대차 뭐 나머지 다 합친 금액이 테슬라보다 작아요 지금. 테슬라는 S&P 500 지수 안에 편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종합주가 이거 그 테슬라 주식이 빠지기 어렵다는 거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이 테슬라가 뭐 1200불, 130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뭐 80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한 1000불 가까이 왔을 거예요. 1000달러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50% 밑으로 빠지기가 어렵다는 얘기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보세요. 자, 두 개 기초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S&P 500 테슬라. S&P 500이 예를 들어서 1000달러는 이거 하나에 지금 S&P 500이 1000이라고 치고 테슬라도 한 주에 1000달러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12월 31일이 되면은 기준 가격이 나오지, 그죠? 12월 31일 날 테슬라 가격을 1000달러라고 치고 한 주에 S&P 500을 10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조건이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 1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은 몇 프로 줘요? 18.51% 주죠. 한 달로 치면 얼마예요? 1.5% 조금 넘을 거예요.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이 두 개 기초자산 가격이 정해졌는데 1월 31일이 되는 날 테슬라하고 S&P 500이 월지급 밸류가 몇이라 그랬어요? 50. 두 개 다 500달러 밑으로 안 떨어지면은 1.5%를 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1000만 원 1.5% 얼마예요? 15만 원. 15만 원 주죠, 그죠? 1000만 원 넣는데 15만 원 준다는 얘기라. 그러면 다음 달 돼가지고 2월 31일 됐을 때도 50% 위에 있다. 500달러 위에 있다. 그러면 또 1.5%를 준다는 얘기라. 매달 말일날 돼가지고 50% 위에만 있으면은 1.5를 6개월 동안 준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6개월째 되는 날, 6월 31일 되는 날, 이날이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혔어요? 85. 요때 두 기초자산 가격이 850. 테슬라가 850 오르는 게 아니에요. S&P 500하고 15% 떨어져. 850까지 있으면은 이 상품은 끝이 나버려요. 이자는 계속 받았어, 못 받았어요? 50% 위에 있으면 내가 1000만 원 넣었다. 그럼 15만 원씩 6개월 받았죠. 근데 6개월째 되는 날 85% 위에 있으면 이 상품은 그냥 끝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000만 원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상품은 끝이 나버려요. 이해했어요? 표정은 이해 못한 표정.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85% 이하로 가면 이 상품 계속 유지되는데. 그렇지. 근데 6개월째 되는 날, 테슬라가 850이 아니고 840까지 떨어졌어. 그럼 이 조건이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으면 다시 연장. 연장하면서 또 50% 위에 있으면 또 1.5% 줘요, 안 줘요? 또 준다는 얘기다. 계속 또 주고, 이번에는 1년째 되는 날, 또 뭐예요? 85. 둘 다 850 위에 있으면 이 상품 끝이 나요. 원금 10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라. 오케이? 돈 안 준다 이거지. 응? 자기들이 돈 안 준다 이거지. 돈을 준다는 얘기지. 아니죠. 그러니까 이자를 85 더 이상 위에- 못 주겠다 이거네. 그렇지. 18%. 18.51% 끝나는 거라. 근데 또 했는데 85 밑에 떨어졌어. 840 됐어. 그러면 또 계속 이자를 받다가 1년 6개월째 되는 날은 80% 위에 있으면은 이 상품 끝이 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또 떨어졌다. 이때 790 돼버렸다. 그러면 또 6개월 가는 거야. 6개월 동안 이자 받으면서 마지막에 얼마? 70% 위에 있으면은 만기가 되면서 이 상품 끝이 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 KI는 뭐냐? 이 45 KI는 뭐냐? 2년 동안 해가지고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S&P 500하고 테슬라가 450달러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으면은 한 번도 없으면은 이때 원금이 나온다는 얘기라. 2년이 만기니까. 그 중요한 건 이거예요. KI가 45라는 얘기라. 그러면 내가 45% 밑으로 안 떨어지면 이긴다는 얘기라. 그 ELS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KI가 중요한 거라. S&P 500하고 테슬라가 과연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S&P 500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이 상품을 들어가도 된다는 거야. 18.5%면 적어요 많아요? 많죠. 엄청 많다는 얘기라. 그럼 이건 어디에 비유를 하면 되느냐? 상가를 사면은 지금 1억짜리 예를 들어 상가가 있다고 하면 1억 사가주면은 상가 그 임대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나와요? 임대 수익률 뭐 5%? 5% 나오면 잘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럼 1억에 얼마 버는 거예요? 1억에 500. 500만 원 번다는 거잖아. 근데 이건 지금 몇 프로예요? 18.5. 1억에 5%를 버는데 이 10억이라고 예를 들읍시다. 상가를 10억짜리 사면은 취등록세 있어 없어요? 신동세 있죠. 취등록세 4.6% 해갖고 복비까지 하면 5%가 넘어요. 네. 그러면 1년 장사 헛했어요? 안 했어요? 어땠죠? 세금으로 다 내죠. 네. 그 다음에 10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 1층 공실이 몇 개월 나면은 1년 장사 또 헛하지요. 예. 그 다음에 또 유지보수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하면 그거 하겠어요? 이걸로 이거는 15.4%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은 한 달에 15만 원을 받는데 15만 원에 15.4%만 띄면 내가 세금이 끝났다는 얘기라. 그럼 1억 들어가면 얼마예요 한 달에? 1.5% 얼마예요 한 달에? 한 달에 150만. 그렇지. 150만 원에 15.4% 뛰면 얼마예요? 뭐 한 130 얼마 되겠죠. 130만 원 정도를 매달 받는다. 이런 게 있어 없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는 얘기라. 근데 이 상품 알아 몰라요? 모르죠. 평생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라. 그래서 내가 상가나 뭘 사갖고 그만큼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해가지고 그만큼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라. 오케이? 그럼 위험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45% 밑으로 안 떨어지면 된다는 거라. 그러면은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쭉쭉 갔는데 6개월째 되는 날 예를 들어 테슬라가 6개월째 되는 날 말고 6개월 되기 한 일주일 전에 테슬라가 400달러까지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 KI를 찍었어 안 찍었어요? 찍었죠. 하방을 찍었죠. 그러면 이때 되면은 얼마까지 와야 되느냐? 이때 85에 와야 되고 1년 되는 날 이때 80에 와야 되고 이때 70에 와야 이게 상품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 마지막에 돼가지고 이때는 400을 찍었다가 나중에 돼가지고 다시 이게 예를 들어 70까지 못하고 65까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테슬라가 650달러 돼버렸어.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넣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 손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S&P하고 테슬라하고 덜 올라온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650까지 왔다. 그러면 650만 원만 받는다는 얘기야. 그게 리스크라는 거야. 그래서 KI를 안 찍으면 좋다는 얘기라. 오케이? KI를 찍더라도 이 조건에 맞으면 되고 이게 만약에 KI가 안 됐다. 그 조건을 못 맞았겠다. 650까지 갔다. 그러면 적은 돈을 받는 거야. 둘 중에. 그럼 1,000만 원 넣으면 650만 원 받죠. 근데 월지급식이 좀 안전한 이유는 1.5%씩 계속 받으면 2년 받으면 얼마예요? 360만 원. 37%를 받았지, 그죠? 18.5이 되니까 2년 받으면은 그러면 65에서 37% 받으면 얼마예요? 102.1% 되죠. 그럼 원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럼 괜찮아, 안 괜찮아요? 그래서 월지급식은 이게 좀 이점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도 그렇게 많이 떨어질 리가 없지만은 이것처럼 괜찮다는 거야. 확률적으로 그렇지. 높다. 그렇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예. 질문 있습니까? 예.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설명이 그렇게 아 완벽한가? 완벽합니다. 질문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제가 살짝 헷갈린 거는 KI하고 그게 조금 헷갈리는데. KI 뭐가 헷갈려요? 물어봐요. 자, KI가 아까 헷갈린다 그랬는데 하나 상품을 더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것도 키움입니다. 키움의 273회 찾았어요? 네. 273회 금리 몇 프로예요? 26.5%. 금리가 적어요, 많아요? 이건 2배 남았네. 26.5%. 오케이. 기초자산은 뭐예요? 테슬라, 엔비디아. 테슬라, 엔비디아. 엔비디아. 조건 어떻게 되죠? 만기 1년, 조기 만기가 1년. 1년. 또 조기 상환형 예.
또 85, 85, 80, 80, 70, 70, 65. 65, KI는 52. KI 얼마요? 52. KI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요건 앞에 보면 돼요. 요건 1년짜리라 간단해요. 36, 9, 12. 자, 잘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12월 27일이지, 그죠? 그럼 여기 31일쯤 되면은 이제 기초 가격이 나올 거예요. 10월 31일 날. 그럼 테슬라, 엔비디아 두 개인데, 엔비디아는 제가 괜찮다 그랬죠. 네. 그래픽 카드 만드는 거 세계 1등.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올해만 주가가 한 180% 올랐어요. 올 한 해만.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많이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앞으로 그냥 주식으로 사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근데 45% 밑으로 떨어질 확률, 50%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컴퓨터 하는 애들은 잘 알아요.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그러면 자, 앞에 보세요. 12월 31일 날 이때도 예를 들어 갖고 테슬라가 한 주에 $1,000, 엔비디아도 예를 들어 갖고 $1,000라고 칠게요, 한 주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1년이 만기인데 이거는 3개월마다 하는 거예요. 3개월 뒤면은 1월, 2월, 3월, 3월 31일, 6월 31일, 9월 31일, 12월 3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12월 27일 날 $1,000 기준 가격이 정해지면은 그게 3월 30일 되는 날 얼마예요? 85% 위에 있으면은 이 상품은 나오고 끝이 나버려. 테슬라, 엔비디아 둘 다가 850 위에 있다. 그러면 이 상품은 끝이 나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나누면 얼마예요? 26.5% 나누기 4 하면 얼마예요? 4, 6이 24, 6.6% 되겠지, 그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넣으면은 얼마를 받는다고? 3개월 만에 66만. 66만 원을 받고 이 상품 끝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테슬라가 또 잘못돼가지고 여기서 850이 아니고 여기서 840까지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3개월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월 31일 날 이때 얼마? 80% 위에 있으면 끝난다는 얘기라. 테슬라, 엔비디아 두 개가 80 위에 있으면 이 상품은 끝이 나면서 금리는 두 배로 올라가겠지요. 13.2%를 주고 끝이 난다는 얘기라. 오케이? 그러면 1,000만 원 넣으면 얼마? 130. 132만 원 주고 끝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더 떨어졌다. 75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3개월 더 가는 거라. 그 다음에 9개월째는 얼마? 70 위에 있으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럼 70 위에 있으면 얼마? 6.6% 받으면은 19.8%를 받으면서 9개월째 끝이 난다는 얘기야. 근데 이때도 더 떨어졌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왔을 때 얼마? 65. 테슬라, 엔비디아가 650달러 위에 있으면은 이 상품 끝이 나면서 26.5%를 준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떨어졌다. 이때 왔는데 시작하자마자 이까지 와갖고 테슬라가 520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520달러까지. 그럼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못 올라오고 여기도 못 올라오면은 이때 돼가지고 만기까지 갔는데 520까지 떨어져서 쭉 간다고 치면은 50%를 찍었어,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 안 찍었으면은 5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으면은 26.5%를 주고 끝난다는 얘기라. 오케이? 265만. 1,000만 넣으면 265만, 1억을 넣으면 얼마? 2650. 2,650만 원. 오케이? 이해했어요? 50% 밑으로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라. 이 상품 이해했어요? 예. 떨어지게 되면은 마이너스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치더라도 요때 80, 70, 65 위에 올라오면은 내 돈은 다 받는다는 얘기라. 이자까지 합쳐서. 그 전에 설명했는 거는 월지급식으로 받는 거였죠. 요거는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다 이해했어요 또? 먼저 뒤에 가면 까먹었어 또. 응?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KI가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그거는 종목을 이제- 잘 골라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하는데 자 이것도 지금부터 근데 중요해요. 중간에 그 KI가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끝나는 거야. 아예. 어떻게 끝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KI가 50인데 만약에 45까지 내려갔다. 어, 여섯 달째. 어. 그러면 그 상품은 또 끝나는 거야. 끝이 나는 게 아니지. 끝이 근데- 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 85, 80, 75, 뭐 65인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 70, 65. 70, 65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3, 6, 9, 10이잖아. 40%까지 떨어지더라도 요때 85 이상 올라오면은 돈을 받고 이전에 떨어지더라도 요때 80에 올라오면은 또 금리를 다 받고 26%를 다 받고
또 떨어지다 요때 70에 올라오면은 다 받고 또 떨어지다 요때 65에 올라오면은 다 받는다는 얘기라. 아니 거기에서 45로 만약에 떨어졌다. 어디서? KI가 그 뭐 6개월 6개월 시점에 정도나. 그래 됩니다.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쭉 가잖아. 떨어지다가 이때 이 9개월 뒤에 70에 올라와야 돈을 받지. 그러면은 이제 그 이자율도 평균치를 따지는 거네요. 이자율은 똑같은 거. 26.5%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6.6%씩 계속 받는 거라. 3개월 더 들어가면 13점 얼마, 또 들어가면 6.6%더 받고 합치면 마지막에 26.5%가 되는 거라. 근데 중간 시점에 KI를 찍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KI를 내려가는 거랑 수익률이랑은 상관없어. 없어요. 이때 돌아오면 이만큼 다 받는다는 거라.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 수익률은 1년에 26.5%가 아까 중요한 정해지거든. 거는 85, 85는 위로만 안 올라가면 된다. 위로 올라와야 상품이 환매가 되는 거지. 그냥 그렇지. 끝나는 거잖아. 그렇지. 끝나는 거지. 끝.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한계치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계치라는 거는 3개월 되는 날 85 위에 있으면 상품이 끝이 난다는 끝이 나. 얘기라. 주식이 안 떨어지고 계속 가면 막 계속 오르면 그냥 오르는 거랑 상관없어. 85 위에 있으면 이 상품은 끝이 나는 거라 그냥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초 금액이 100이라 치면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그 주식이 오르면은 3개월 후에 끝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85 위에만 있으면 위에만. 끝나는 거라 그냥 상품 자체가. 그럼 예를 더 들어 안 떨어지더라도 어. 85 밑으로 가야 그 상품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요때 다시 80에 올라오면은 또 끝나고, 요때 70에 올라오면 끝나고, 요때 65에 올라오면 끝나고. 해외에서 ELS라는 상품이 만들어져가지고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대신에 콘센트에 플러그를 꼽으면 전기가 들어온다는 거는 맞는데 그 앞에 내용까지는 자기들이 몰라도 된다는 얘기라. 그까지 알려면 금융공학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거는 몰라도 되고, 하여튼 KI만 안 떨어지면 중요하다는 얘기라. 오케이? 네. 이해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라. 이제부터. 자, ELS를 했는데 ISA 계좌라는 게 있어. 들어봤어요? 종합자산관리계좌. 예. 정부에서 해주는 건 좋다 그래서 나쁘다 그랬어요. 정말. 정부에서는 무조건 좋다 그랬죠. 1년에 2천만 원까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2천만 원. 그러면은 내년 되면 내년에도 또 2천만 원 생기고 5년까지 해가지고 총 2천만 원 하면 1억 원이라는 돈을 이 계좌에 넣을 수가 있어요. 아까 연금저축 계좌도 연금저축 계좌라고 떠요. 옆에다가 뜨는 것처럼 이것도 ISA 계좌인데 ISA 계좌라고 떠요. 뭐 402, 508 해갖고 ISA 이렇게 떠요. 이걸 중개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디서 만드냐? 이것도 키움에서 만들어야 돼요. 키움을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키움에서 상품이 좋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자, 키움에서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들면은 이거를 중개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강의를 들으면 12월 아마 12월이지 싶은데 요번 달 안에 만들면은 다음 달에 한도가 또 생기는 거예요. 돈을 넣을 수 있는 한도가 통장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내년이 되면은 1월 1일이 되면 2천만 한도가 더 생긴다는 거라. 그 다음에 되면 또 2천만 원 생겨서 합쳐서 1억 원까지 이 통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라. 그럼 이게 좋은 건 뭐냐? 여기서 ELS나 이런 것들을 가입하게 되면은 ELS가 내가 2천만 원을 가지고 20% 수익하면 얼마예요? 400만 원이지, 그죠? 2,400만 원이 되죠. 그럼 2,400만 원은 15.4%의 세금을 보통 띄게 돼 있어요. 근데 이 ISA 계좌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9.9%로 분리과세가 돼요. 세금을 9.9%만 띄고, 그러니까 400만 원이면은 15.4%를 띄는 게 아니고 9.9%만 띈다는 거라. 약 10%밖에 안 뛴다는 거라. 안 띄면서 일반형하고 서민형이 있는데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줘요. 세금을 더 안 띄도 된다는 거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1년에 2천만 원 20% 수익을 하고 2,400만 원이 됐는데 이 ISA 계좌에서는 이 세금을 바로 띄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해약할 때 세금을 띄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과세 이연 효과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 계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세금 우선 안 뛴다는 거라. 그럼 언제 되느냐? 이게 5년까지 갈 수 있다는데 3년이 지난 뒤부터 이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3년 전에는 돈을 못 찾느냐? 못 찾는 건 아니에요. 1년에 2천, 그 다음에 2천, 그 다음에 6천 되지요. 그럼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2천을 찾을 수가 있어요. 6천도 다 찾을 수 있어, 원금을. 근데 찾게 되면 다시 들어가지를 못해요. 한도가.
그럼 2년째 됐는데 내가 4천만 원 넣었는데 2천만 원 찾았다. 그럼 한도가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찾는 거는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잘 굴릴 수 있을 때.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찾을 수 있고, 안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세제 혜택을 주는 거라. 그래서 이건 이렇게 안 뛰게 되기 때문에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한도가 계속 생기고, 그 다음에 내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집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계좌를 또 만들면 돼요. 그러면 두 개 한도가 생기면은 원래 둘 다 4천이 생기죠. 그 다음에 내년에 되면은 합치면 8천이 생긴다. 한도 계좌는.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예. 그럼 ISA 계좌를 만들면은 뭐가 좋으느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 ISA 계좌를 중개형을 키우면서 만들게 되면은 세금을 찾지 않으면은 세금 없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그럼 요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ELS를 들면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72의 법칙은 뭐냐? 72 나누기 수익률을 하게 되면은 원금의 2배 되는 기간이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냐? 72 나누기 10 하면 얼마예요? 72 나누기 10. 7.2. 그렇지. 7.2년이 되면 원금이 된다는 거라. 2배가 된다는 거라. 그러면 72 나누기 20 하면 얼마예요? 3.6. 그렇지. 똑똑하네. 3.6년이면 원금에 2배가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20%면 얼마예요? 1,200이지, 그죠? 또 20%면 얼마예요? 1,440만 원이지. 그 다음에 또 1년이면 얼마예요? 1,880대지, 그죠? 그러면 3년 되는 동안 지금 얼마나 늘었어요? 그러면 3.6년이 되면 원금의 2배가 된다는 거 이해하겠죠? 복류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ISA 계좌에서는 세금을 띈다 그랬어, 안 띈다 그랬어요? 안 띄고 계속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ISA 계좌를 가지고 원래 2천이 되고 내년에 되면 2천이 되잖아, 그죠? 그럼 이게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영식이가 원래 몇 살이죠? 45시. 45살입니다. ISA 계좌를 활용을 해볼게요. 내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람 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아빠 거도 만들 수가 있겠지, 그죠? 부모님 계좌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수익률 나왔는 게 몇 프로였어요?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몇 프로였어요? 25점. 26.5%였지, 그죠? 26.5%.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72 나누기 20 하면 얼마예요? 3.6이라 그랬죠. 그럼 계산하기 쉽게 3.5년이 되면 원금의 2배가 된다고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2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태연이가 45살 돼가지고 돈을 투자를 해볼게요. 2천만 원 가지고 45살 돼가지고 2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자, 2천인데 45세인데 20%의 수익률을 올리면 48.5세가 되지, 그죠? 그럼 2천이 얼마가 돼요? 원금의 2배가 3.5년이면 원금의 2배가 된다 그랬지, 그죠? 네. 72. 그러면 2천만 원을 투자했다. 네. 근데 48.5세가 되면 2천이 얼마가 돼요? 4천. 4천. 그렇지, 4천이 됐죠. 그 다음에 다시 52세가 되면은 4천이 얼마가 돼요? 8천. 8천. 자, 다시 55.5세가 되면 8천이 얼마가 돼요? 1억 6천. 어? 1억 6천. 다시 3.5 하면은 59세가 되면은 얼마가 돼요? 1억 6천이. 3억 2천.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예. 2천이 4천 됐고, 4천이 8천 됐고, 8천이 1억 6천 됐고, 1억 3억 2천 됐죠? 그러면은 14년이 지나고 나니까 2천이 얼마 됐어요? 3억 2천. 그 다음에 지금 다음 달에 이거 집사람 계좌로 또 2천만 원을 또 해봤어요. 내 거 ISA 계좌 2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집사람 계좌 2천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집사람 계좌에 또 2천이 들어가면은 똑같이 돌아가면 2천 가지고 쭉 돌아가면은 맹 14년 뒤가 지나면은 59세가 되면 얼마가 더 생겨요? 3억 2천. 3억 2천이 또 생겼지, 그죠? 그 다음에 내년에 되면 2천 더 생기다 그랬죠. 내 거하고 집사람 거하고. 그러면 또 2천만 원 가지고 46세에 2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면 쭉 하면 20% 수익률 올리면은 또 60세 되면 얼마 생겨요? 또 3억 2천. 3억 2천 생기죠. 그 다음에 집사람 계좌도 다음 달 되면 또 생기죠. 그러면 46세에 집사람 거 2천 가지고 하게 되면 또 얼마가 생겨요? 4억
3m 생기. 그다음 아버지 계좌 2천 사용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46세에 아버지 계좌 하나 2천 또 했다고 치면 얼마가 생겨요? 16억. 16. 16억이란 돈이 생겼는데 내가 얼마 투자했어요? 2천씩 몇 개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억 가지고 했지요? 1억이 얼마 됐어요? 16.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하나가 완전히 망했다고 칩시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3억 2천을 빼면 얼마예요? 12억 8천. 오케이? 하나 더 망했다고 봅시다. 또 빼면 얼마예요? 3억 2천 빼면은 9억 9억. 6천. 자, 100% 중에 40%가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고 나머지 3개만 성공했어요. 그럼 1억이 얼마 됐어요? 14년 뒤에. 15억 6천. 오케이? 그럼 이게 2천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4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6억 4천이 되겠지, 그죠? 4천을 하니까. 그럼 6억 4천 곱하기 5하면 얼마예요? 그럼 2억 가지고 32억이 되죠. 2억을 냈을 때는 32억. 오케이? 이거 다 성공 안 하고 중간에 한 개만, 중간에 두 개가 부러지더라도 돼요, 안 돼요? 제주. 그래서 제가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고 또 여러분들도 이걸 하게 되면 충분히 돈이 금방금방 불어날 거예요. 근데 ISA 계좌에 사는 이유는 왜냐? 일단 세금을 안 떼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야. 자체가 15.4%를 먼저 떼버리면 돈이 줄어드는데 이거는 안 떼고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거라. 세금을 그럼 언제 떼는 거야? 내가 찾을 때? 찾을 때 안 떼도 된다는 거야. 5년이고 10년이고 안 떼도 된다는 거야. 찾을 때 마지막에 찾을 때 뛴다는 거야. 그렇지. 중간에 찾고 싶으면 찾아도 되고. 그럼 10억에서 만약에 세금 떼는 거네. 그렇죠. 그거는 만들고 얘기해서. 아 10억이 그랬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은 돈이 금방금방 벌어나요. 그 돈을 우리 영식이는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겠어요? 이제 많이 벌어야죠. 많이 얼마 정도 벌어야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럼 이거 4천 하면은 4천만 원 곱하기 5개 2억 하면은 아까 얼마 됐어요? 32억 됐죠. 그러면은 이걸 5천만 원이나 1억을 한다고 하면 얼마 되겠어요? 8천만 원 한다 그래도 8천만 원씩 4개가 들어가면 8, 4, 32 3억 2천만 한다 그래도 64억이 되지, 그죠? 그럼 100억이란 돈이 가까워져요. 이 ELS로 돌아가면은 금방금방 돌아갑니다. 이게 생각보다 빨리 되고, 그리고 돈이라는 거는 많이 버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화식열전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10배 많으면은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시기 질투를 하고 100배가 많으면은 그를 두려워하고 1000배가 많으면은 그의 부림을 받고 10,000배가 많으면은 그의 노복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2500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도 몇십억 벌었다 그러면 주위에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요, 안 해요? 저 새끼 나쁜 짓 해가지고 뭐 벌었네, 뭐 애가 안 좋니 뭐 얘기하지, 그죠? 근데 100억 단위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뭐 그래. 존경하게 돼요. 그럴 수도. 그리고 100배가 많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동창회장 같은 사람들. 그런 데 가면은 내가 동창회장인데 야 너 이거 총무 좀 하고 이거 좀 해 이러면 다 해요, 안 해요? 하게 된다는 얘기. 말 안 해도 뭐 알아서 키죠. 그렇지. 10,000배가 많으면 이제 우리가 아는 대기업 회장이라는 얘기야. 그의 노복이 된다는 거야. 삼성전자, 삼성현대자동차 회장 이렇게 되면은 그의 노복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돈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벌 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평생 그냥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밖에 안 돼요. 그렇지. 근데 교토상굴처럼 교환한 토끼는 3개의 굴을 판다 그랬듯이 여러 개의 굴을 파다 보면은 이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 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종잣돈은 자기가 얼마를 마련하냐에 따라 다르고, 특히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하면은 돈을 불리기가 쉽다는 거야. 2천 이렇게 또 하고 여러 가지 뭐 상황을 만들어 갖고 엄마 아버지가 사용 안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돈 버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잘 봐요. 아까 전에 3, 6, 9, 12 아까 테슬라랑 엔비디아 두 개 들어가는 게 아까 뭐 20 몇 프로 나왔지, 그죠? 26.5% 준다 그랬지,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3개월마다 조기상환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내가 이거 12월 27일이니까 31일 날 되면은 기준가가 정해지죠. 그러면은 1월
2월, 3월 되면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왜냐? 이렇게 되면은 85, 뭐 80, 75, 60, 뭐 50K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들어간 상품이. 그러면 3개월 있으면은 이 상품이 85 위에 있으면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하나만 하지 말라는 얘기라. 무슨 말이냐? 1월 달에 돼가지고 이런 상품을 하나 더 들어가면 돼요. ELS라는 상품은 매주 나와요. 뭐, 이번 주에 나오고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뭐, 금융강동원, 뭐, 감사보거나 이럴 때 한 주 안 나올 수 있어요. 요거 말고는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키움증권만 나오는 게 아니고, NH증권도 나오고, 삼성증권도 나오고, 뭐, KB증권도 나오고, ELS가 다 나와요. 근데 왜 제가 키움에 사라 그랬냐? 키움증권이 제일 금리가 높아요. 근데 같은 비슷한 상품이라도 여기서는 뭐 18%, 20몇 프로 주는데 뭐 저기 삼성증권에 가니까 12%밖에 안 준다. 그러면 어느 거 하는 게 낫겠어요? 많이 주는데. 많이 주는데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키움 하라는 거예요. 이제 키움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가 좋다 나쁘다. 그냥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월에 하나 들어가면 3월달 되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럼 1월달에 하나 들어가면은 2, 3, 4월달 되면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2월달에 들어가게 되면은 5월달 되면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고 나면은 만약 여기서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들어갔다. 그러면은 3개월 뒤부터는 계속 적금 만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도 4개월째 되면 또 적금 만기 되죠. 그럼 이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뭐 6천만 원이 있다. 그럼 ELS는 한꺼번에 다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기간의 분산이라 그래요. 기간의 분산.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갔던 거는 예를 들어서 한 개를 넣고 2천을 넣고 그 다음에 다음 달 들어갈 때 또 2천을 넣고 그 다음 달 때도 갈 때 2천을 넣고 그러면 3개월부터 계속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나오면 그냥 놔두면 되죠. 또 6개월 되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나는 3개에서 4개, 5개까지 5개 정도를 불리면은 아까 얘기했지요. 자, ELS에서 돈을 제가 계속 굴리는데 2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을 때 하나가 14년 되면은 2천만 원이 얼마 됐어요? 3억 2천이 됐지, 그죠? 근데 다 하고 나니까 그 돈이 얼마가 됐어요? 3억 2천 곱하기 5만 5 하면은 16억이 됐지고요. 16억이 됐는데 두 개가 망하더라도 9억 6천이 됐잖아, 그죠? 이것처럼 한 개만 하지 말고 5개를 나눠서 계속 쭉 들어가다 보면은 이 중에 하나가 부러지더라도 수익이 많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물론 안 부러지는 게 제일 좋아요. 안 부러지게 종목을 잘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라. 계속 들어가는데 요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들어가면은 3개, 4개 정도 나눠서 들어가면은 기간의 분산이 되고 자본의 분산이 된다고.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지. 요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돈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나는 매달 돈이 필요하다. 나는 매달 뭐 1억을 넣었는데 나는 한 100만원씩 받고 싶다. 그럼 아까 얘기했는 거 월지급 형태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라. 월지급표 들어가면 아까 1억 넣으면은 1.5%니까 150만원씩 한 달 만에 1년 이자가 나오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상품도 안전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또 나는 수익률이 좀 높은 거 26%나 가겠다, 20 몇 프로 가겠다, 그러면 요런 거 계속 나눠갖고 하시면 된다는 거라.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이해했어요? 예. 자, 요렇게 기간에 분산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주역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궁하면은 변해야 되고, 변해서 통하면은 오래 살아남는다는 얘기라. 이건 무슨 말이냐? 힘들고 내가 이거밖에 근로소득밖에 없을 때 이것만 가는 게 아니고 사업소득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다 막히다 싶으면 다른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라. 다른 걸 찾아가지고 그게 맞다. 한두 번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게 통한다는 얘기라. 통한 거는 계속하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라. 그 돈을 버는 것도 하나만 가지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해 준 대로 노후 준비 한 방에 끝내는 거, 연금저축으로 150만 원 들어가서 전체를 노후 준비까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혼 안 할 거면은 마누라 것까지 같이 연금저축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돈으로 돈을 버는 구조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ELS 같은 경우 나는 월지급식으로 돈을 벌겠다. 그러면은 나는 월로 목돈 넣어가서 상가 사듯이 이자를 받고, 그
그 다음에 나는 이거 ISA 계좌에서 나는 진짜 한 10년 굴러보겠다. 그렇게 하면은 14년 되면 아까 2천만 원이 1억 6천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그것도 이혼 안 할 것 같으면은 마누라하고 같이 쭉쭉쭉쭉 4개를 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예.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코인 투자 뭐 그다음에 나는 뭐 수익 20% 30%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뭐 100% 200% 벌어야 되겠다. 그것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거까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